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윤계로 분류되는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지요.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시작 전부터 지지층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권영세 의원은 연말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민심을 달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보수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자꾸 맥락 없는 대국민 사과를 연발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뭐가 문제인지 잠시 후 상세히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에드윈 바티스텔라는 공개 사과의 기술에서 사과의 정석으로 4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내용이 구체적일 것, 늦지 않게 제때할 것, 진정성이 있을 것, 앞으로의 다짐과 약속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하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건 비단 정치권이라고 예외는 아닌데 정치인들은 그런 순간을 더 자주 접하게 되죠. 하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은 사과에 매우 인색합니다. 특히 좌파 쪽에서 이런 게 훨씬 더 심한 편인데,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측근들의 비리 연루 의혹은 물론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자신과 가족의 잘못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감방을 가면서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후원금 의혹의 윤미향, 코인 의혹의 김남국,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 모두 마찬가지지요. 뻔뻔함이 원래 좌파 특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과를 하게 되면 권위와 리더십이 훼손되고 상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사과는커녕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뻔뻔함으로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정치권, 특히 좌파 정치권에서 자주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과라는 것은, 특히 정치권에서의 사과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단 예를 들면 광우병 난동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국정농단 탄핵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의 경우 오히려 전화위복보다는 상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 이게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잘못된 결정, 잘못된 사과라는 평가를 우리 진영 내에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또다시 반복될 듯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윤계로 분류되는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지요. 오는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시작 전부터 지지층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권영세 의원은 연말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민심을 달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뭘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특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차원에서 무려 대국민 사과식이나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해야만 했던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또 설득시키고, 이와 동시에 비상계엄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해도 모자랄 방국에 지도부가 나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얘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권성동 대행은 지난 2차 탄핵 표결에서도 민주당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도 한 장본인이지요. 자, 만약 국민의힘이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설사 가결이 되더라도 누가 배신자인지 명확히 가려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권성동의 경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지가 먼저 나서서 내각제 운운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하도록 만들기도 한 장본인입니다. 자, 그러더니 결국 권성동은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로 내세우고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러고 나선 것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당수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나 보수우파 성향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권성동 대행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권 대행의 행보와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며 배신자 프레임을 소환하고 있기도 한데요. 또한 권영세 의원의 경우도 전 주중대사를 했다고 해서 물론 친중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중국 간첩의 행태를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에 지명되자마자 그 일성으로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는 행위는 향후 큰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우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보를 보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은근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게 또 하나의 모순점을 갖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탄핵을 주도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숙에 취급한 한동훈을 다수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내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자당이 대통령을 내란의 수계로 모는 한동훈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비토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한동훈은 그럼 왜 내쫓아냈냐, 이런 것입니다. 니들도 한동훈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면 한동훈을 쫓아낸 명분을 지들 스스로 없애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모순점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되고 심지어 4에서 5% 정도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충분히 공감하고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보수파 성향 국민들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와 두 번은 안 당한다는 결기를 보여주고 좌파들의 탄핵 찬성 집회를 압도하고 있는 우파, 보수우파 국민들의 민심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주도하고 있는 여론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국힘 지들이 여론을 주도할 생각을 왜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제발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고 정치를 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